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네.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간 이제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슨 사정일까 모르겠네. 지난주 왜 방송 못 했는지. 지난주에 류일 아나운서가 어. 오후에 어. 방송이 있었고 네. 오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제가 이제 선배님 또 일이 있었고.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 맞추기가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류일 아나운서 너무 바빠요. 이런 분 모시고 저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일하느라 네,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요. 일하느라. 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돈도 많으면서. 요즘 우리 후배들이랑 동료들이 많이 나갔어요. SBS 네. 아나운서실을. 그래서 많이 몰려요. 근무가. 네.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기자도 네. 아나운서로 이직 가능해요? 가능하죠. 받아들일까요? 그래요? 받아들여 드릴까요? 네. 왜 아나운서 되고 싶으세요? 저도 한 번쯤 외모로 정식 승부하고 싶어요. 외모와 발음으로. 저희가 오디오 많이 보거든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니요, 경력 있으셔도. 요즘에 오디오 늘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지원 한번 해보세요. 경력직으로 네. 다음 텀에. 알겠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많이 빠져나가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네. 기회다 싶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위드 다리기는 안 코로나- 보나요? 당연히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해. 점수가 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선배님은. 아무튼 예. 위드 코로나 이제 그럼 저 시작돼서 오늘 아나운서처럼 해볼게요. 예. 포기하시죠 그만. 뽀얀거탑 네. 방송이나 잘하자고요. 네. 오늘은 아나운서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차이인지 질문해 모르겠는데. 주시죠. 위드 코로나 시작돼서 네. 이제 뭐 저녁에 식당들에도 사람들 꽉꽉 차 있고 저녁 네. 시간에 이제 차들도 많이 막히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재택근무가 끝나서 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려니까 많이 졸립네요. 또 직장인들은 그게 슬프다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재택근무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에게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뭐 군인이 전쟁에 나면 가장 바빠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위드 코로나가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네. 환자가 지금 뭐 2,300, 2,500명대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죠. 그렇죠. 네.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위중증 환자가 지금 470명대죠. 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집계를 한 이래 최다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지난 3차 대유행 때처럼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칫 일부 언론이 네. 위드 코로나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다시 원래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언론이 있는데 네. 그걸 조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위드 코로나를 하면 먼저 발생하는 게 환자 수 증가예요. 근데 환자 수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중환자, 사망자는 왜 어떻게 늘어났어요? 느는 거냐? 네. 어디서 느냐 봤더니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하루 왼종일 거기서 생활하시는 곳에서 일어나요. 위중증 환자가. 봤더니 대부분 돌파감이에요. 노원구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병원 최근에 집단 감염됐는데 네. 하품하세요? 아니요. 하품 안 했는데요. 하품? 입 다물고 하품했는데도 티가 났나 보네. 그럼요. 아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내용이 졸립진 않았어요. 집중해서 근데- 듣고 있습니다. 네. 한 21분이 감염되는데 15분, 16분 정도가
백신 접종 완료자였어요. 돌파 감염이죠. 음. 그런데 우리 7월, 8월 때도 돌파 감염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돌파 감염 비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지금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접종 완료율이 뭐 80%가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그렇죠. 많아지니까. 네, 이제 확진자 수는 다 당연히 어. 돌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의 사람과 80%의 사람들 중에 분모가 이렇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니 저는 퍼센테이지 말한 건데.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뭐냐면 그 병원 자체에 접종 완료를 하신 분이 90%가 넘은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 미접종자는 숫자가 별로 안 되는 거죠. 분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원이 한 100명이라면 90명은 접종을 완료했고 10명이 미접종인데 네. 20명 이상 감염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반 이상은 접종 완료자일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제 따져 보니까 더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 8월 달에는 돌파 감염돼도 별로 위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경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 대부분 위중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접종 완료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봐야겠죠.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떨어졌다. 지금 부스터샷은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논란인데, 네. 부스터샷을 반대하는 분들도 65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백신 접종 맞으신 지 한 3-4달 정도에는 감염돼도 별 이상이 없으셨는데 지금 한 6개월 다 돼가나? 네, 지금 2월부터 맞으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9월, 6개월도 9개월, 넘었네요.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좀 위중증이로 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의 백신 효과를 높여야겠죠. 네. 그게 이제 방법이 부스터샷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가 오늘 본격 주제로 다룰 게 백신 부작용이라서 뭐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백신 부작용 이슈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다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불거졌고요. 네. 그냥 우리는 이제서야 불거진 거죠.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백신의 저항성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은 가만히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누가 전파하겠느냐 이분들한테.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음. 그래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2번씩 PCR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정부는 일주일에 2번 PCR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PCR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평균 이틀 걸리거든요. 그래서 격리되기까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델타 변이는 감염된 지 하루 만에 전파력이 제일 세거든요. 근데 검사에서 2-3일 걸린 정도면 이미 늦은 PCR 거네요. 의미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신속 검사가 델타 변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PCR보다는 신속 항원 검사가 3분의 1 가격도 안 해요. 더 싸요. 그러니까 이 PCR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보다 신속 항원 검사 매일매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는데 이거 왜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상당히 의심돼요. 뭔지는 그 이유는 몰라요. 여러 가지 제보들은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 영국과 미국 전부 다 신속 항원 검사 도움이 된다, 감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연구돼 있고 명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지금 뭐냐면 봤더니 이것의 질병관리본부에 취재를 해봤더니 진단검사의학회가 PCR만 이렇게 하기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제가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드렸지만 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취재한 다른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그렇고 백신학회도 일주일에 2번 PCR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신속항원 검사하는 게 낫다,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그분들. 아니 근데 이게 어. 규정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신속 네. 항원 검사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고 돈이 들고 하는 거니까 뭐하러 해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재고 안 재고 네. 어떤 이해 집단이든 자기네의 이해 관계를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쟁 상황, 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충분히 PCR로 다 검사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럼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2, 3일 정도 걸린다. 격리 기간까지 평균 4일 걸린다고 나왔거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네. 아니 우린 그 신속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신속하게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어떤 연구 결과나 하나도 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뽀얀거탑 안 들으시겠죠. 예? 제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도 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특정 이해관계 학회, 의학회 특정 그러니까 사실 뭐 특정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의학회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학회, 소아과학회, 저 신경외과학회, 뭐 다른 내과 감염 뭐 내과학회 다 여러 학회를 하면 그 학회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PCR로만 하는 거 잘못됐다고. 특정 한 학회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PCR로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메인 학회니까 네. 그분 학회가 좀 결정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좀-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함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건 그렇죠. 맞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죠. 네. 실은 저희 언론사에는 제보도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그 제보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자료, 녹취록이나 뭐 서류나 이런 거 없으면 그건 보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기자가 이렇게 뭐 누구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심증을 할 아니니까 수는 심증을 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제보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온 제보가 없어서 뭐 그렇지만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정황이 의심되거나 말거나 이게 과학적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고 우리 국민에게 별로 안 좋은 거고 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이런 거 자문 받으라고 만든 거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런 거 잘 하자고 네. 자꾸 연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분들 말씀 안 듣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님께서도 일찍이 신속 항원 검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사도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기사에. 뽀얀거탑 막 널리 퍼뜨려 주시고. 네. 그 이분들 부스터샷을 빨리 마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에게 너무 급해요. 요즘 이제 백신 부작용 또는 백신 불신에 대한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사실 뽀얀거탑에서는 우리 조동찬 선배님이 항상 그래도 이것저것 계산을 했을 때 백신을 맞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늘 이제 궁금했는데요. 주변에 그렇게 참 많이들 얘기하시고 기사에도 보면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백신 부작용 또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임창정 씨도 코로나 확정된 네. 상태에서 이제 공연하셨죠. 축가를 네. 부르셔갖고 뭐 민폐다, 본인의 뭐 자유다 네. 엄청 갑론을박했었거든요. 일단 그랬죠. 백신 부작용 어디까지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이 되고 있는지 정말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건지 좀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이런 거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묻는다면 저를 비롯한 저는 일반적인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다리가 긴 의사예요.
굉장히 비일반적이네요. 비정상이다, 비정상. 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건강한 뭐 20대 건강한 수영 선수가 평소에랑 똑같이 생활했는데 3일 전에 누가 주는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음료수를 마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사흘로 숨졌어요.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뭘까요? 음료수? 그렇죠. 사흘 전에 음료수가 의심하는 게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백신이 이런 상황이에요. 백신이 음. 안전하다고 우리가 다 뭐 임상시험 거쳐서 문제 없다고 나왔지만 당하신 분들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까지의 변화 중에서 백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백신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백신의 인과관계는 확인돼야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현대 의학과 현재 백신을 갖고 있는 한계네요. 국민 감정과의 괴리의 원인인데 현대의학은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져야 원인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막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원인을 못 밝혔다고 이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애가 괜히 죽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인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적지 않아요. 지금 적지 않군요. 우리나라에서 네.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1,000분이 넘고요. 관계 당국에 신고가 돼서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한 것만도 900건이 넘습니다. 9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는 백신 부작용을 그대로 놓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모더나 주사 맞고 사망한 22세 고 이유빈의 아버님의 증언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따져보니까 앞으로 개연성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럼 다른 사례들, 백신 맞고 사흘 만에 숨진 수영선수 사례, 백신 맞고 2달 만에 죽은 고3 학생 사례, 아버지들, 이 동생들, 가족분들 그제죠. 국회에서 막 울면서 토로하시는데 저는 그 수요일 날인 휴관데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보면서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조은희 국장님도 오셨는데 조은희 국장님도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은희 국장님께서 저도 제 주변의 지인에서 그런 경험을 당한 걸 너무 많이 듣는데 현재 현대의학으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근데 질병관리청이라는 게 현대의학이 인정해주는 범위로 뭔가를 조치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솔직한 말씀인 것 같고 네. 조은희 국장님 다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가 13년 동안 취재하면서 조은희 국장님 그 옛날서부터 했는데 되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은희 국장님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조은희 국장님은 왜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백신 이상 받는 국장을 맡고 있을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조은희 국장님이어서 그나마 전 다행이다. 조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요, 왜 부작용 연구는 잘 안 될까? 이 파이자와 모더나가 급하게 나왔죠. 예? 급하게 2020년에 임상시험에서 2020년에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안 1년도 됐어요. 안 걸렸네요. 임상시험이 몇 개월 안 됐죠. 네. 6개월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아무리 부작용을 많이 관찰한 게 6개월? 근데 뭐냐면 거기서는 애당초 처음에는 한 2달 정도 봤다고 임상 프로토콜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2달 정도를 봤다 아니면 혹은 6개월을 봤다 하더라도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은 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분들 mRNA 백신 맞고 생리불순하는 거 뭐 거의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파이자 모더나 임상시험에 생리불순 항목은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아예 관심도 안 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왜냐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모더나하고 파이자는 세계 각국에 네. 계약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음. 이렇게 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그거 말했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만 맺은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아니면 그래서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말면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도 백신 제조 회사는 부작용 연구를 굳이 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책임이 없네요. 네, 책임이 없으니까. 받아들인 분들이 다 본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지만 음. 굳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에 나온 이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계속 임상 시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작용들 뭐냐면 계속 새로운 우리가 부작용들이 맞은 나오니까. 게 예.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정식 허가보다는 처음에 긴급 승인일 때 맞았거든요. 맞네. 예. 긴급 승인이었죠, 다. 네. 네. 지금 이제 몇 개 제품들은 정식 승인이 되기도 했지만 음. 그런 부분 생각하면 긴급 승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킹 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선택이 나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이 지금 6개월 동안에 백신의 효과를 따져봤더니 65만 명 감염을 막았고 7,200명 목숨을 구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6개월 정도로 따지보면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적어도 20만 명 정도 감염 맞고 적어도 한 2, 3천 명 목숨은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분명 효과는 있는데요. 근데 1년 정도 하면은 좀 더 되겠죠. 네. 그러니까 효과는 설령 1,000명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론 1,000명이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1,000명이 다 인정될 수는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는 분명히 오비 일학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네. 그래서 지금도 부작용을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백신 접종을 맞지 말자라고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득을 받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득을 받는데 백신 부작용 피해를 개개인의 사정으로 맡길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죠. 또 이렇게 1,000명 넘게 그리고 뭐 작은 부작용까지만 하면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30만 건 뭐 넘는다 뭐 이렇게 신고된 것만 따지면 그런데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제약회사한테 우리가 원래는 이런 것들 다 제약회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제약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들에게 그들이 도의적으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도 파이자 모더나 측에 부탁드린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신다면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 우리가 해야겠죠. 네. 우리가 해야겠죠. 부작용 조사 자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작용 위험이 있는지 부작용의 초기 증상은 뭔지 부작용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시작해야겠죠. 그래도 다행히 조은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네. 오늘 그 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긴 한데 네. 물론 저 이 위원장을 박병주 교수님이 맡아주셔서 이게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리라고 믿어요. 아니라고 믿는데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우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다 아니라고 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매의 눈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물론 면면을 보면 참 백신
맞고 생리불순이나 뭐 하지 마비되는 게 백신 맞고 자동차 사고 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신 분도 그 안에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있어요. 네, 그런 있어요.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네. 믿어도 네, 되겠죠? 네. 네. 그런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눈을 뜨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거는 내일 토요일 SBS 8시 뉴스 스페셜리스트가 이번에는 제 순서거든요. 네. 모르시죠? 스페셜리스트가 뭐예요? 모르죠, 저는. 모르죠. 뭐 주말에 뭐 그런 코너 하시나 봐요? 네, 막 그런 예. 코너를 4명의 기자가 이제 주마다 하는데 이번 주가 제 차례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번 제 주 차례. 본방사수 할게요. 네.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한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보내주셨어요. 네이처 논문하고 하나는 뭐 셀 바이올로지라는 논문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부작용 사망자 우리나라 것만 봐도 그래요. 네. 코로나 부작용 사망자는 고연령일수록 많죠. 코로나 이렇게 확 올라가요. 네. 백신 부작용 사망 사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장이라고 합시다. 네네네.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전문가들과 정부가 아직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우리가 주장하는 걸로 해요. 우리가 우리가 백신 사망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례들 보니까 연령대 보니까 연령대 비율이 코로나랑 일치해요. 고령일수록 많아요. 이상하죠. 봐서 부작용은 젊은 사람한테 많은 건 줄 알았는데 왜 많지? 그 다음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뇌졸중, 그 다음에 폐혈증, 악성 폐렴, 급성 심장염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네네. 그런 부작용으로 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전문가가 원인 사인을 추정해 봤어요. 네. 봤더니 여기도 급성 심장사, 비슷하네. 뇌졸중, 폐렴, 폐혈증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증상도 똑같고. 그러니까 백신 사망자의 합병증과 코로나19 자체의 합병증이 이렇게 닮아 있어요. 네. 요거를 누가 알려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논문을 보니까 뭐냐면요. 이거 네이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확 나빠질까? 요 차이를 봤는데 여기서 특정 염증 물질이 나와요. 네. 특정 염증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인플라마좀이라는 이런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물질이 있다고 쳐요. 이 특정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뭐냐면 PYRO 그러니까 파이롭시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P가 묵음이라서 저희는 파이로프토시스 이렇게 하거든요. 외우기 쉽게. 네. 왜냐면 안검하수도 원래는 토시스예요. 토시스인데 그 앞에 P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다가 토시스라고 쓰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은 푸토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파이롭토시스도 이게 P가 무구인데 어쨌든 파이로프토시스 이렇게 쓰기 편하게는 이게 뭐냐면 면역 증진에 의한 세포 사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네. 면역을 증진시키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세포 사멸, 세포를 죽게 만드는 그걸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하나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이것을 해당하는 약을 줄이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좀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연구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2개의 논문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 특정 염증 물질을 무엇이 일으키느냐 봤더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일으킨다고 나온 거예요. 네. 스파이크 프로테인. 자, 그러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뭐냐? 백신이 우리 몸 세포로 들어갈 때 이게 이 우리 몸에 이 수용체가 있어요.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는데 관여하는 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에요. 여기 딱 달라붙으면 여기에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RNA가 이 관문을 통해서 쭉 유전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별 작용을 안 하고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번식해서 우리를 감염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우리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항체, 우리 마음에 항체가 생겨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팅해요. 목표로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19가 일으키는 것과 백신은 다르다. 코로나19는 통째로 들어가서 유전자가 들어가서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거고 백신은 그 일부 스파이크 프로테인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논문 볼까요? 음. 뭐라고요? 음. 이 중증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한다? 음.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백신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죠. 네. 백신학회 관계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초기 연구 단계라서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후속 연구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백신 부작용 모두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와. 일이 커지네. 네. 우리 지금 백신 모든 백신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정말 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스파이크 단백질. 그렇다면 이제 그건 그래도 뭐냐면 네. 바이러스는 양이 많고 백신은 양이 적으니까 만들어지는 스파이크 단백질 양이 적겠죠. 이걸 그분들은 도즈 디펜던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즈 디펜던트한 측면이 있어서 백신이 이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는 것만큼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백신 부작용의 사례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 합병증의 사례 보면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은 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증 확률에 걸릴 그거에 100분의 1도 차 안 돼요. 실은 네. 100분의 1 아니면 한 10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걸리는 거나 백신 맞는 거나 똑같은 거네 아니죠.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뇌졸중, 폐혈증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1000배 높은 거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죠. 백신을 맞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이라도 이런 많이 맞으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맞으면 그런 분들이 100명, 1000명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100명, 1000명에 대해서 이분들의 개인 복불복이라고 남기며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몇 면을 봤더니 이 분들 중에서는 이 백신에 관련한 이런 여러 논문을 섭렵하실 분들이 많아요. 많이 포진돼 있어요. 정말 반갑게도. 네. 그 논문 같은 거 안 읽고 막 백신 부작용하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예요. 네. 이번 위원회는. 네.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소수고 아주 풍부하게 문헌 검토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따져주실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연구들을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건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코로나19 중증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파이로프톱시스, 뭐 세포 사멸, 면역의 증진에 관련한 어쨌든 이 세포 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가 지금 후보 물질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백신 부작용 치료제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전이 같다면. 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약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잘 연구가 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일단 네. 보상 네. 문제는요. 어차피 우리가 뭐 인과관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파이자 모더나에서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계약을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우리 돈 갖고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그러니까 우리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뭐냐면 이 공무원님들께서 국민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을 공짜로 구하거나 네. 백신 공짜로 구해오시면 우리 국민 부담 없어요. 근데 세금으로 사시고 건강보험 적용하면 다 그거 국민 돈이고 국민 부담이에요. 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뭐 우리가 모아진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까. 일단 뭐 우리 동호회에서 각자 돈을 걷었어요. 야 우리 밥 어떻게 해볼게? 야 일단 모아진 돈으로 할게. 이러면 개별적인 부담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공짜예요? 동호회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돈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 부담 없다는 말씀 틀린 말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틀린 말입니다. 어떨 때 많이 쓰냐? 본인들이 회피해 가려고 어떤 잘못한 일을 조금 회피해갈 목적으로 국민 부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공짜로 구해오는 게 아니면 국민 부담입니다. 모든 게 세금이든 그러네요. 뭐든 네.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말, 정치적인 선동이에요. 공무원님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자들 제발 그거 그대로 받아 쓰지 마세요. 기자님들은 뭐 내 방송 안 들으실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돈을 쓰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월급에 세금을 떼잖아요. 네. 30% 이상 떼던데요? 저희요? 네. 위례 아나운서는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 진짜 월급에 30% 이상 떼던데. 뭐 연봉에?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거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뭐죠? 세금 뭐 각종 뭐죠? 세금. 갑근세? 갑근세가 뭐예요, 근데? 각종 세금. 갑근이라고 갑이어서 떼는 세금? 저 처음에 갑근세 할 때 갑근이 뭘까? 붉은세면 드릴 것 같긴 한데 왜 각근세지?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네. 놀랐어요. 네. 제가 제대로 그 전까지는 안 계산해본 적이 보셨죠? 없었다가. 월급 명세도 안 보셨죠?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아니 하다가 그냥 왜 이렇게 차이 나지? 그쵸? 연봉이랑 내가 느끼는 돈이 들어오는 거랑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이 정도였다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안 봐요?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들어오는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만큼 저희가 세금을 많이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문이다. 사실은 인과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제약회사가 안 주기로 우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상하고 적절하게 위로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과성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네.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지금이라도 이런 연구가 네. 늦었지만 네.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거 네. 만든다는 뜻이 어쨌든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도 보겠다는 의지와 의도는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이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박병주 위원장님이 계신 그런 위원회면 허투루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예. 근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화이자 회사에서 네. 어느 정도 임상 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인정을 했다고요? 화이자가 인정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화이자 내부 직원이 계속 1년에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일부 이제 임상 시험 기관인데 이중 맹검이 중요하거든요. 이중 맹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와인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와인을 가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와인이 A라는 와인이 신제품인데 B라는 제품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평가하려면 유일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을 때는 저는 당연히 몰라야겠죠. 근데 유일 아나운서도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느 와인인지 몰라요. 그냥 주는데 이게 A라는 와인이 알고 있으면 약간 그래서 의도 있게 방향을 할 수 뭔가 있잖아요. 할 수 예, 있죠. 예. 그다음에 저도 당연히 몰라야 돼요. 이중 맹검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걸 그리고 또 고발을 하나 했대요. 예, 부작용이 네. 보고를 사실 충실하게 팔로우하지 않았다라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네.
인터뷰는 많이 했었어요. 기사화는 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화한 거는 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학 저널에서 음. 자체 그분의 인터뷰 플러스 현직 2명 임명을 하고 음.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공하는 문서와 이메일, 음. 녹취록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음. 발표를 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네.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보도를 했는데 네. 물론 파이자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음.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파이자 측에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관련된 이런 의문점들은 충실히 조사하겠다. 뭐 있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만 보도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 제가 뭐 단독이 아니라 이거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저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찍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 당국과 뭐 저기는 싫어하죠. 네. 백신 부작용 이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그래서 나 이거 얼핏 읽어갖고 무슨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더 문제네. 화이자 쪽에서 막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이랬지. 그러니까 화이자의 직원이 음. 그렇게 폭로를 한 거죠. 그랬군요. 예. 근데 사실관계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의미를 두는 건 그리고 의학 전문 기자라면 의학을 담당한 기자는 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나온 논문 받아서 기사하잖아요. 이거는 그쪽에서 그 정도의 무게감을 그렇죠. 두고 발표한 것이면 의미를 둬서 취재를 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논란의 그렇습니다. 여지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이거는-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선배님이 그냥 취득하신 거니까. 네, 아무튼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만 취재한 게 아니라 파이자 입장 물었고요. 그리고 네. 백신 학회의 입장도 묻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잡음도 있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현재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 연구는 부족했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그런- 시점에서는 네. 부작용에 대한 이제 그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부작용은 다 아니라고 정부 브리핑 옆에서 앵무새처럼 하던 그 전문가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사라져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제 뭐 조사와 또 얘기가 네.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쉬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백신 그래서 못 믿겠다. 내가 무슨 목숨 걸고 백신 맞을 일이냐 하는 사람들 의무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비난할 수는 없겠죠. 주변에 네. 사실 그런 분들 꽤 지금은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비난 이제 물론 처음에도 그래요. 처음에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가수 얘기를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네. 임창정 가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걸로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는데 네. 다만 거기에 그 콘서트에 관중으로 참석하려면 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조건이었는데 본인은 정작 안 맞았다. 그 부분이겠죠. 너무 뭐 형평성에 어긋났다. 그 부분이고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지금은 백신 안 맞은 사람 갖고 비난하는 분위기는 저희는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게 비난받을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 황당했던 게 네. 그 처음에 백신을 거부하던 간호사 선생님들 제가 인터뷰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정모 교수가 네. 무슨 언론정보학과 무슨 겸임 교수라는데 MBC에서 무슨 뭐 시사 프로그램 진보적인 성향이죠. 무조건 정부 편 드시는 그런 걸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고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확인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잘못된 거야? 백신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과 없이 보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했고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러니까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직접 물어봤어요. 네.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제가 언론 백그라운드는 없어서 언론학을 전공한 적은 없어서 그랬더니 언론학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근데 언론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요. 주류의 언론 아니고 학문적으로 맞지 않다. 학문은 그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라도 그것이 안 좋은 파장이 예상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료계만 사이비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사이비 전문가가 판치는 게 이런 위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때 있는 그대로 그분들은 아니라, 뭐냐면 맹비난했더라고요. 백신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을. 근데 아무튼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었다는 것도 좀 인정을 해야죠. 네.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백신을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보도를 해왔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왜냐면 백신 맞고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저 지금 막 철렁하는 게 혹시 뽀얀 것도 들으신 분인가?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얘기 철렁철렁해요. 계속 예, 예. 하시더라고요. 매주 방송하실 예, 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수영 선수 혹시 저 고3 학생 혹시 아니겠지. 내가 만약 저분들이 내 방송 들었다는 걸 가족분들이 나에게 알려주면 난 그 죄책감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게 철렁철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이 선택은 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백신 그래도 답은 백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 해당 분 부터샷 저희 어머니께 맞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해야겠냐 저희 어머니께만 말씀드리자 저희 이모님 가족분들 저한테 묻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라고 해야겠다. 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목숨을 구하신 분이 훨씬 많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런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워낙 상처가 되시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정말 다시 화나네.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고 저를 앞으로 비난하는 좀 예쁘게 꾸미세요. 왜 그랬대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치료제 얘기도 해볼까요? 치료제 얘기가 슬슬 나오던데. 그럴까요? 네. 그러죠. 다음 주에는 음. 치료제 얘기하죠. 네. 백신에서만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치료제로, 네, 치료제로 좀 어떻게 희망적인 얘기가 있을까 커버될 궁금했거든요.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향후 치료제의 끝판왕이 될 만한 후보 물질들이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연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디 백신 피해자 부작용 사례들이 더 이상 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TOWR@sbs.co.kr 주소를 뒤로 얘기하니까 끝까지 안 들으셔서 사연을 못 보내주시나? 앞에다 이런 얘기 붙일 걸 정말 그랬어요.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항상 까먹고 뒤에 하시더라고요. 자꾸 자아 성찰의 시간을 몇 번 가지면 다음 네. 주엔 진짜 생각나서 앞에 할 거예요. 아마. 네. 꼭 앞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도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